혼자 사는 게 편하다, 결혼 늦게 해라, 결혼을 3-4번 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 보통 남자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사주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시인들을 위한 사주 처방전은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서 들은 얘기들, 본인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사연을 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공통된 사연 중 하나가 결혼을 하지 마라, 늦게 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준비해본 내용이 혼자 살면 오히려 좋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 해요. 혹시 피디님 주변에는 한 35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까지는 좀 안 이어지거나 나는 비혼주의다, 아예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이마다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정해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에는 이제 슬슬 결혼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사주팔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전혀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사주팔자를 오래 보다 보니까 제 나이대에 맞는 행동을 무조건 해야 한다, 뭔가 어떤 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나이대에 맞는 일들에 맞는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려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실망하고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운이 안 들어왔을 때 그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다 보면 좀 나이가 드셔도 혼자 살면서 되게 인생을 재미지게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봤을 때는 굳이 결혼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혼자 살았을 때 좋은 이유가 사주팔자별로 유형별로 좀 다르거든요. 오행별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금 많은 사주팔자분들,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주팔자에 금이 강할수록 기준이 명확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거냐면은 뭐 돈이 많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기준, 예를 들어 위생관념이라던가 또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말하는 방식,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서로 결이 맞아야 잘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같이 산 사람도 나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든 청결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뭐 사고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나랑 결이 안 맞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금이 많을수록 혼자 사는 게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편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분들이 결혼하면은 어질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금은 나이가 들수록 전문가나 장인 포지션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도예를 하든 예술을 하든 판사분도 계시고 또는 뭐 어떤 집단이라던가 어떤 내 하는 일 같은 것들을 더 나이가 들수록 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약간 워커홀릭 플러스 일잘러의 그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동시에 금이라는 게 혼자 살면서 오히려 만족하는 분도 있거든요. 너는 뭐 결혼 안 해서 외롭지 않아 라고 얘기해보면 금 많은 사람들은 난 좀 오히려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두 번째로는 사주팔자에 수가 많은 분들, 수가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어떻게 좋으냐. 첫 번째,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행 중에 비혼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도 사실 수이기도 해요. 또 동시에 수라는 게 내가 인생을 평생 살면서 좀 정해져 있는 역할, 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 동시에 사주팔자에 수가 있는 분들이 인생이라던가 예술, 인문학, 컨텐츠, 철학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SNS가 발달했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다못해 영상은 김치찌개 끓인 영상인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처럼 하시는 분들 계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되거든요. 내가 느끼는 생각, 일상의 어떤 일 같은 것들, 신변잡기적인 것들을 컨텐츠화 시켰을 때 남들이 되게 예술적인 삶이다, 되게 뭔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생도 남들에게는 스토리로 셀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에서 오는 경험치, 깨달음,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인생과 결부되면은 그걸로 소비되는 분들도 많다라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토가 사주에 많은 경우에 혼자 살면 어떤 게 좋냐면은,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영역이 좀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명의의 집, 그리고 내 집을 어떻게 꾸미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욕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나이가 들고 돈이 모이면 이분들은 뭐부터 하냐면 집부터 사요. 집을 사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거기에 내 주변 지인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신 라이프가 단절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을 차단하고 나만의 안전한 포근한 아지트,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또 베푸는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요리도 해주기도 하고 뭐도 보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평화로운 삶을 좀 추구하고 거기서 좀 맞닿아 있는 게 보행토가 많은 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재테크를 잘 해놔서 돈 쪽으로 크게 아쉬움 같은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무자일주나 기사일주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시에 이분들이 혼자 살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법한 루틴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브런치 카페 가서 먹고 이런 루틴들을 되게 잘 설계해요. 누워서 쇼츠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도 되게 쪼물락쪼물락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 최적화된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놔둬도 공부를 하든 춤을 배우러 가든 운동을 하러 가든 뭔가 인생 즐기면서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이 취미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많아서 사주팔자에 무토가 발달한 토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해외여행 몇 번씩 가는 삶을 즐기기도 하죠. 아무래도 결혼하고 이러면은 해외여행이라던가 이런 게 좀 제한되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주팔자에 목이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경우에 뭐가 좋냐 하면 사실 사주팔자에 목이 많을수록 사람이 노티가 덜 나요. 동안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사주팔자의 목이 순수함, 동심 그리고 사고방식도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되게 뭔가 밝고 약간 소년미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 살았을 때 느껴지는 뭔가 특유의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 누군가 뭔가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밝고 에너제틱하고 막 긍정적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젊게 살아요. 나이가 막 40대 후반 50대인데도 막 혼자 막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러닝크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삶이 되게 매력적인 분들이 많고요. 약간 비유를 했을 때 SNS랑 인터넷 밈 잘하는 이모나 삼촌 문화적 콘텐츠도 빠삭하다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사주팔자에 목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성장 욕구가 강하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가정이나 뭔가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느끼는 행복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처럼 뭔가 내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 연애나 결혼 때문에 소비되는 내 에너지를 내 커리어에 몰빵할 수 있어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리더가 될 수 있는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이 독신이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되게 일단 화려하고 되게 세련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아기가 더 중요해지고 남성분들은 관리가 안 돼서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비주얼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 플러스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쌓이니까 그만큼 나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되게 트렌드에 밝은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도 요즘 패션, 요즘 유행, 요즘 뭐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오히려 부티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에게 돈을 확실히 쓰시니까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사주팔자의 화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비춰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춰준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비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비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력,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 온전히 쓴다는 그 의미가 제일 맞닿아 있는 게 사실 오행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골드미스 느낌처럼 관리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해서 왜 약간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 멋있는 인생 선배 약간 이런 느낌 분들이 병화, 정화,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 많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정화일간 분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내가 필요한 사람만 둘 수 있는 게 생겨요. 되게 발이 넓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을 때 언젠가 이 사람한테 도움 되겠다 하면은 잘 뿌려둬요. 뭔가를 챙겨주고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사람한테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주변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많고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있는 것도 내가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혹시 나이 35세 이상에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좀 공감되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결혼 늦게 해라. 결혼을 3-4번 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 보통 남자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사주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주팔자 유형이 크게 잡으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요거는 남성분들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니까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주팔자에 이성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뜻하는 글자가 편관 또는 정관인데 이 글자가 없는 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 사주라는 게 넌 평간정간 없네? 남자가 없네? 인간 실격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좋고 나쁨을 정의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되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내에 이성이 없는 분들이 굳이 내가 그거를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내게 불행할 수도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혼을 하시면 정말 불편한 일상을 많이 사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주팔자에 이성을 뜻하는 평간정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 본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또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를 결정해버리면 현명할 선택일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남자인데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결혼하고 이러면 막 주변 사람들이 안 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주변에 네 친구든 너희 가족이든 뭐 연애하는 것도 좀 보고 어떤 남자가 좋고 결혼 상대로는 괜찮은지 이런 걸 조금 파악해서 너한테 적용해라 라는 의미라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 편관, 정관 요거를 합쳐서 관성이 나거든요. 이 관이 없다라는 거를 한자 없을 무를 써서 무관사주를 하는데, 이 무관사주는 어떤 게 좋냐면 관의 원래 의미는 나를 극한다, 나를 좀 친다, 나를 통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통제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덜하다 볼 수 있고, 확실히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라든지 집안일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양성평등 시대를 산다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노력하시는 게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철학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하나 하다 보면은 정작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진짜 다 인생을 살고 인생을 돌아보는 뭔가 그런 걸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서 만족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 관이라는 게 회사를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근데 이 직장이 없다라는 게 난 그러면 백순가요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없는데 내 능력치가 쌓이는 경우에는 제 주변에 코딩 하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코딩을 너무 잘하는 거야. 업계에서 거의 탑을 찍었어. 그래서 회사가 서로 데리고 가려고 막 엄청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를 골라다니는 거지. 그리고 한 프로젝트 끝나면은 나 여기 다녀봤으니까 딴 데 다닐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예 해외에 가 계세요. 그런 것처럼 회사를 뜻하는 관이 없다라는 거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 되거든요. 그렇게도 흘러갈 수 있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주팔자에 이성을 뜻하는 글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위치가 애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주팔자는 8가지 칸이긴 하지만 이게 한 칸 한 칸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은 전통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와이프가 남편을 이제 막 공경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막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성을 뜻하는 글자가 시주에 있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듣긴 하거든요. 시주가 사주팔자의 맨 왼쪽을 뜻해요. 이 맨 왼쪽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인생 말년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나이 다 들어가지고 50대 중후반 이후의 삶을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약간 손 아래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 시주라는 자리를 말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자녀로 보기도 하거든요. 내 인생 말년에 남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인생 말년에 남자와 조금 더 연이 닿거나, 연이 닿는다는 거는 막 새로운 남자 만난다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이랑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이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주팔자에 내가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남편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진짜 철부지 남편을 만난다라 볼 수도 있고, 남편을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그래야 내가 편한 그런 경향성일 수도 있고요. 정말 실제로 남편이 되게 철이 없어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늦게 해라 라는 의미로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발현될 수 있냐면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이 편관 정관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모아뒀던 재산이라던가 자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내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산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후 대비 느낌도 있고요. 동시에 인생의 후반부를 같이 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도 능력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인 능력치가 없어서 약간 배우자한테 좀 약간 눈치를 보거나, 너무 슬픈 얘기다 근데 이거 돈 많이 벌어 온다고 약간 재수없게 결혼했으면서.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퇴근을 하고 와서 나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왜 또 나에게 일을 시키냐. 그걸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반 할 거면 돈도 반반 해라 이렇게. 그분 사주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너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진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무슨 케이스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시주가 내 마음에 중요한 거, 내 마음의 우선순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만족감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이 있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역할, 명예,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밥값을 하느냐, 요게 조금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1인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자식처럼 나의 일, 내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치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되게 요새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차면서 사회생활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관이 있다라는 게 과거에는 안 좋게 보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사회활동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치가 되는 거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견겁자가 많은 사주팔자인데 나 혼자 살 거면 비견겁자가 많은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견겁자는 나를 뜻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던가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하다 보면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맞춰주거나 양보해주거나 조금 내 걸 나눠주거나 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는 뭐죠? 굳이 안 베풀고 그 내 거 내가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 모두 굳이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행복순위가 나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결혼을 해야만 해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형겁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프레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형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형겁제가 많은 사람도 결혼을 했을 때 좋은 기제로 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형겁제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라던가 고민 같은 것들을 잘 안 나누거든요. 나만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단점이 분명한 건데 뭐냐 하면 결혼을 해도 좀 힘듦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는 안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편하긴 하지. 혼자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근데 너무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문제가 엄청 커져가지고 터져서 아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봤을 때 이거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형겁제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소통이 필요하고 내가 생각이라던가 자존심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는 거는 나를 뜻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 동료를 뜻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견겁제가 많은데 결혼을 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진짜 남편상, 아내상 이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를 내 밑이라던가 내 위로 두진 않거든요. 정말 동장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계를 만나던가 또는 취미나 취향이 같아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같이 도모해볼 수 있는 장기적인 우정관계처럼 가져가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엄청 괜찮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긴 해요. 한 분씩 연프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누구님은 어떤 분이 이상형이에요 했을 때 저는 친구 같은 남친, 친구 같은 여친 얘기하면은 전 속으로 생각하는 게 비견겁제 많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을 3가지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사주 보러 갔는데요. 결혼 늦게 하래요. 결혼을 하지 말래요. 과연 그런 사주팔자가 맞는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무자일주, 경신일주, 임진일주인데 혹시 PD님 이 사주팔자 각각 봤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지 좀 상상이 되세요? 여자 사주에서 이성을 뜻하는 글자? 그게 좀 없거나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금기운이 많아서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오, 되게 잘 봐주셨네요. 오늘 얘기할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무자, 경신, 계유, 계해 이렇게 있잖아요. 왜 무자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사주팔자에서 일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세로주를 우리가 일주라고 하는데 일주가 쉽게 말해서 MBTI의 16가지 유형처럼 나를 뜻하는 사주팔자의 동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땐 띠가 아니라 태어난 날의 동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일주란 자리인 거죠. 이분은 무자일주인데 단순히 무자일주라서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바로 오른쪽 칸에 경신이라는 글자 흰색 원숭이를 뜻하는데 지금 위아래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쵸? 위아래 칸에 똑같은 색깔인 걸 간여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색깔의 균이 강하다 엄청 강하다 볼 수 있는데 흰색 금으로 돼 있어요. 흰색 간여시동은 2가지밖에 없어요. 경신이라는 글자랑 신유라는 글자인데 이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경신이라는 글자가 능력은 많은데 외로움이 있는 글자긴 해요. 근데 그 외로움이 있다라는 게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난 부분이 있어서 주변
주변 사람들이 특히 배우자적으로 봤을 때 연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주라는 자리에 경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약간은 결혼을 하시더라도 나는 내 인생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융화가 안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첫 번째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월주에 경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월주라는 자리가 38세까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결혼을 늦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이 경신이라는 글자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38세 이후에는 조금 더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 사주팔자에서 이성을 뜻하는 편관정관이라는 글자가 이 사주팔자에는 없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사주팔자에 남자는 여자 또는 여자는 남자라는 이성을 뜻하는 글자가 없으면 다들 결혼을 못하는가는 진짜 아니에요. 요건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분, 경신일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조금 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가 경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에 금이라는 글자가 많은데 이 금이 지금 비견겁재죠. 비견겁재가 나를 뜻하거든요. 연애나 결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그만큼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별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것도 단순히 뭐 금이 많고 비견겁재가 많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임진, 정유, 신유, 병호인데 저는 조금 포인트 봤던 게 일주와 월주 자리를 보면 임진, 정유라고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글자가 모두 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 보실 때 나를 뜻하는 글자가 일주, 이 기둥 자체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두 글자가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글자 옆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합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합이라는 게 플러스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합이 되는 글자는 그 글자만의 특징이 조금 옅어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라는 나를 뜻하는 한자들이 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굳세고 내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유들유들하고 남들 말을 좀 잘 듣고 쉽게 말해서 약간 귀가 얇다고 보일 수 있을까요? 귀가 얇은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라던가 줏대 같은 게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는 지금 진토라는 글자가 편관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남자라는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이 되어 버리면은 약간 역할을 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들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는 아니겠죠. 첫 번째 사주팔자처럼 여자 사주팔자에 이성을 뜻하는, 즉 남자를 뜻하는 편관 정관이 없는 사주팔자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남자 운이 들어올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주팔자에서 편관 정관은 나무에 해당하거든요. 즉 사주의 초록색을 의미하는데 내가 타고나질 못했지만 운을 보면은 이 사주팔자에 없는 색깔들이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보면 내 나이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1이라는 글자에 보면은 갑자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죠. 이 갑이라는 글자가 편관 정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높은 확률로 31세부터 40세, 그리고 그 다음 대운을 봤을 때 41세부터 50세까지도 일축이라는 글자, 즉 목의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고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지금 나를 뜻하는 비견겁재가 강하죠. 그래서 운으로 봤을 때 이 오행금을 잘 다룰 수 있는 오행이 들어오면은 사주의 흐름이 괜찮다 볼 수 있는데 사주팔자의 목화토금수 이 오행 관계로 봤을 때 두 가지 오행을 반기거든요. 첫 번째가 수이고 두 번째가 화예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 화라는 게 배우자, 즉 남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는 언제 배우자를 뜻하는 관성, 즉 불이 들어올까를 봤을 때 이분도 공교롭게 대운에서 30살부터 경오라는 글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 대운에는 기사라고 해서 또 역시 화의 기운이 30세부터 49세까지 들어오거든요. 사주팔자의 타고난 이성운은 약하다 보일 수 있지만 운에서 그만큼 채워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 사주팔자에 똑같이 금이 많은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금이 아닌 다른 오행 중에서도 수라던가 또는 화가 많은 사주면 좋겠다라 볼 수 있겠죠. 배우자가 궁합까지 좋으면 배우자 복이 큰 사주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이미 남자가 있긴 한데 이 남자라는 글자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남자를 뜻하는 토기운이 더 와주면 좋긴 해요. 근데 39세부터 들어오는 이 신축이라는 글자의 축이라는 글자는 이 사주팔자의 합을 이루고 있는 유금이라는 글자랑 합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남자가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현관 정관, 즉 남자를 뜻하는 글자는 토니까 상대방 사주
사주팔자의 오행이 토라는 글자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남들보다 낫다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해서 정리하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성이라던가 결혼을 볼 때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주팔자에 조금 약점이라던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오행을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덜해진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사실 결혼을 늦게 한다, 뭐 남자가 없다, 없을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지만 결혼을 못한 사주팔자는 없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이랑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만들어 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이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자 운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만난 사람이 내 사주팔자에 남성을 뜻하는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과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잘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노력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팔자 보러 가셨을 때 너는 이러이러하다고 종종 정의당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주를 보시는 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녹여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과 그분의 가치관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면 좋은 사주 유형별로 오히려 혼자 사는 사주팔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다음은 제가 요즘 환승연애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연애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재회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한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